더러운 고물상 집안 딸이 우리 집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네 주제를 알고 살아. 당장 나가버려. 발로 차며 현관문 밖으로 며느리를 내쫓는 시어머니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하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시어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살려줘. 하지만 앞에 마주한 30대 여성은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발로 차며 쫓아냈던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절망에 빠뜨린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아람은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며 조용히 살아가던 하람은 이상호를 만났어요. 상호는 중견기업 경리부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죠. 둘은 사랑에 빠졌고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하람이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시어머니 장미라는 첫 만남부터 하람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나왔는데 며느리는 고물상 딸이라니. 장미란의 차가운 시선을 하람은 매일 느껴야 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죠. 내일 새벽부터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늦지 마. 우리 집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장미란이 전날 밤 차갑게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람은 혼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어요. 3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람아, 친척들 오기 전에 부엌으로 들어가.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명절 자리에 얼굴 내밀면 체면이 어떻게 돼? 고물상 집안인 거 티내지 말고 설거지나 하고 있어. 하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아요. 하람의 아버지는 고물상을 운영하셨죠.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어머님, 저도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 부엌 문 닫고 나오지도 마. 장미라는 차갑게 말하고는 부엌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람은 혼자 부엌에 갇혀 하루 종일 설거지만 했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하람은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람이 부엌에서 나가려 할 때마다 어머니 눈치만 봤죠. 명절이 끝난 다음 날 하람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미란이 사모님 모임에 하람을 데려갔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장미란은 다른 사모님들 앞에서 하람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그냥 고물이나 주워 먹던 집애예요. 대학도 지방 3류 나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김여사라는 사모님이 하람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어머, 장 대표님 아들이 그렇게 잘났는데 왜 그런 데서 며느리를 구하셨어요? 장미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 아들이 착해서 불쌍하다고 데려왔는데 저도 후회 막심이죠. 명절에도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서 제가 다시 해야 했어요. 하람은 옆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복은 타고났네요. 며느리가 말 잘 들으니까요. 김 여사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람아, 너는 부엌에서 먹어. 우리 식구들 밥상 다 차리고 나서 남은 거 먹으면 돼. 어머님, 저도 같이 먹으면.
내 말 지금 안 듣는 거니? 하람은 할 수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구들이 다 먹고 난 후 남은 식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죠. 국은 이미 식어서 기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하람은 눈물을 삼키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상우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혼자 식은 밥을 먹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죠.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댁 친척들이 더 많이 왔어요. 박고모와 강이모라는 친척들이었죠. 하람은 또다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람 씨 진짜 고물상 딸이에요? 박고모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어머, 그럼 쇠냄새 같은 거 많이 맡았겠네요. 강이모가 킥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요즘도 고물상 냄새 안 나요? 아무리 씻어도 몸에 배면 안 빠진다던데요. 장미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니까요. 빨래도 따로 해야 할 정도예요. 우리 옷이랑 같이 빨면 안 되거든요. 하람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전을 부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기름에 튀었죠. 하지만 아무도 하람의 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간 후 하람은 상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친척분들이 하신 말씀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당신이라도 좀 말려줬으면. 상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우리 집안 분위기가 원래 그래. 적응 좀 해. 아, 시끄러워.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참아. 하람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날 밤 하람은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상호는 나를 정말 사랑했던 걸까?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람은 참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람은 매일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하람에게 인생 최악의 날이 찾아왔죠. 어느 날 오후 하람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지인이었어요. 하람은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람아, 네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셔. 빨리 와봐. 하람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하람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장미란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어디 가는데 그렇게 급해? 하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계시대요. 제가 병원에 가봐야 해요. 장미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뭐, 병원 간다고? 지금 당장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시댁 일이 먼저야. 친정은 나중에 가. 하람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녁 준비를 하라고요? 어머님,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제발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장미란이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저녁 준비 다 하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가. 고물상 영감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무너지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굶으면 어떡해? 하람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에요. 제발 한 번만 가게 해주세요. 저녁은 제가 돌아와서 할게요. 제발이요. 안 된다고 했잖아. 말 안 들을 거야? 하람은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라도 도와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상호는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상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 들어. 나중에 가면 되잖아.
응급실이면 의사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너가 간다고 뭐 달라져? 하람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녁을 준비했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하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미란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탁을 차리고 식구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끝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지인이 눈물을 흘리며 하람을 맞이했습니다. 하람아, 미안해. 아버지가 1시간 전에 돌아가셨어. 너 보고 간다고 견디셨다. 하람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하람은 비명을 지르며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늦어서 미안해요. 아빠. 하람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몇 시간이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바로 왔더라면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람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람은 혼자서 모든 걸 처리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장례식이 내일 있어요. 같이 와주시면. 하람이 전화로 말했어요. 장미란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우리는 바빠. 네 친정일에 우리가 왜 가? 알아서 해. 상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안한데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알아서 잘하겠지. 하람은 혼자였습니다. 상주로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참아야 했어요. 장례 비용도 모두 하람이 처리했습니다. 사실 하람에게는 돈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하람은 조용히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하람은 지쳐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거실에는 장미란과 상우가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너무 지쳐서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았습니다. 그때였죠. 야, 누가 소파에 앉으래? 장미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람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 소파에 앉아? 장미란이 화난 얼굴로 다가왔죠. 하람은 너무 지쳐서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미란이 갑자기 하람의 머리채를 확 잡아 끌었어요. 으악! 하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어요. 장미란이 하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발로 세게 차기 시작했어요. 너 없는 동안 집안일 누가 했는 줄 알아? 빨래며 청소며 다 내가 했어. 며느리 주제에 사흘씩이나 집을 비우고 장례는 핑계고 그냥 놀러 다닌 거 아니야? 고물상 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을 우습게 봐? 이제 할 일 했으니까 당장 집에서 나가. 장미란이 하람을 발로 차며 현관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하람은 머리채를 잡힌 채 발길질을 당하며 바닥에 끌려갔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아버지 장례식이었잖아요. 장미란이 더 세게 발로 차며 고함쳤습니다. 장례식이면 뭐? 집안일은 누가 해? 네가 없으니까 내가 네 일까지 다 해야 했잖아.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얼굴 보기도 싫어. 상호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죠.
하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시어머니한테 맞은 고통, 남편의 배신,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하람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람 고객님, 대출 신청하신 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2천만 원 신용대출건인데요. 하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은행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 이상호 씨가 대리 신청하셨는데요. 서류에 고객님 도장이 찍혀 있어서요. 혹시 모르셨어요? 하람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호가 자기 도장을 위조했다고요? 하람은 서둘러 상호를 찾았어요. 상호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당신이 내 명의로 2천만 원 대출 신청했다면서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회사 자금이 급하다고 했어. 어차피 내가 쓸 돈도 아니잖아. 왜 이렇게 난리야? 하람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요? 그것도 도장을 위조해서? 상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아깝다고 그래?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2천만 원 정도는 우리 집에 보답하는 거야. 하람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맞나요? 하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하람은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상호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이혼해요. 우리. 하람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호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칫했어요. 뭐? 이혼? 하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어요. 이제 남은 건 차가운 분노뿐이었죠. 네. 이혼할게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장미란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하람의 말을 듣고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혼하자고? 좋아. 당장 이혼하자. 나도 네 얼굴 보기 싫었어. 우리 아들한테 고물상 딸이 무슨 도움이 됐다고? 상호도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좋아. 나도 너 같은 거 이제 지겹거든. 그런데 위자료는 생각도 하지 마. 네가 잘못해서 이혼하는 거니까. 하람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상우가 계속 말했어요. 오히려 내가 위자료 받아야 할 판이야. 네가 우리 집에서 먹고 산 거, 옷 사준 거 다 계산하면 1,000만 원은 너한테 받아야 해. 장미란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다 냈잖아. 그것도 받아내야지. 최소 2천만 원은 받아야 해. 하람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위자료 없이 이혼해 줄게요. 돈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상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럼 이혼 합의서 바로 쓰자. 오늘 당장. 장미란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알아서 나가. 우리한테 피해는 주지 말고. 짐은 오늘 안으로 다 싸서 나가.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아버지 사진. 그게 전부였죠.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자료도 없고 재산 분할도 없었어요. 상호는 흐뭇한 얼굴로 서명했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는 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하람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에서 장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저 골칫거리가 나갔네. 이제 우리 아들 좋은 집안에 다시 장가 보내야지. 하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람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짐을 풀고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하람은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 미안해요.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요? 2년만 평범하게 살아보라고 하셨죠. 돈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제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상호를 만났을 때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하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말 잘 듣는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고물상 딸이라서, 제가 약해 보였기 때문에. 하람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저 이제 평범하게 못 살 것 같아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하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이 받자 하람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 저예요. 정아람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무님, 상무님이시군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회사가 난리였습니다. 하람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복귀합니다. 내일 당장 출근할게요. 그리고 팀장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상무님. 하람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래물류라는 회사 아시죠? 박 팀장이 대답했어요. 네, 상무님. 우리 협력사 중 하나죠. 재활용 운송 쪽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하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회사 관련해서 모든 계약 내역 정리해 주세요. 거래 규모, 계약 기간, 의존도 다 파악해 주세요.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혹시 미래물류랑 무슨 문제라도? 하람이 끊어서 말했어요.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료부터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팀장님, 이 통화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람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하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정장, 깔끔하게 넘긴 머리, 자신감 있는 표정. 이제 더 이상 고물상 딸 정아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 정아람이었죠. 하람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상무님, 돌아오셨습니다. 상무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하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개인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 팀장이 정리한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하람은 자료를 펼쳐봤습니다. 미래물류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계약 규모, 재무 상태. 완벽하네요.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미래물류가 혹시? 하람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전 시댁이에요.
박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혹시 하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고물상 딸로만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들 회사가 우리 협력망에 완전히 의존한다는 것도 모르고요. 하람이 자료를 덮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줄 시간이에요. 누구를 함부로 대했는지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무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람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단계별로 진행할 거예요. 하람은 진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장미란과 상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고물상 딸을 쫓아낸 것에 만족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폭풍이 곧 몰려올 거라는 걸요. 하람은 회사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능했어요. 회의를 주재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직원들은 상무님이 돌아온 것을 반겼어요. 하람은 공정하고 능력 있는 리더였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2년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몰랐습니다. 하람은 매일 미래물류 관련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 회사의 약점, 의존도, 재무 상태, 모든 것을 파악했죠. 박 팀장이 완벽하게 정리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람이 박 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미래물류와의 계약 갱신 시기가 언제죠? 박 팀장이 자료를 펼치며 대답했어요. 2달 후입니다, 상무님. 3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천천히 준비하죠. 한편 장미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후 기분이 좋았어요.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었고 아들 상우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준비 중이었죠. 어느 날 장미라는 사모님 모임에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모임이었어요. 김 여사, 박 여사, 이 여사 등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모님들이 모였습니다. 장미란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아, 제가 요즘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 골칫거리 며느리를 드디어 쫓아냈거든요. 김 여사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 그 고물상 딸 말이에요? 드디어 내보내셨어요? 장미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이혼시켰죠. 위자료도 한 푼 안 줬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먹여 살린 거 계산하면 받아내야 할 판이었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더라고요. 역시 장 대표님이 똑똑하시네요. 그런 며느리는 빨리 내보내는 게 답이죠. 장미란이 우쭐하며 계속 말했어요. 그 애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장례식 때도 혼자 다 치르더니 장례비 내준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심지어 남편 몰래 돈 숨기고 있었나 봐요. 김 여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며느리 사진 혹시 있어요? 저번에 봤을 때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장미란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뭐가 특별하다고 그래요? 그냥 평범한 얼굴인데. 장미란은 하람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김 여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어머, 이 사람. 우리 남편이 하늘그룹이랑 거래하는데 거기 임원 중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름도 정아람이라고. 장미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고물상 딸이 무슨 재벌 회사 임원이에요? 동명이인이겠죠? 김 여사가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진짜 비슷하네요. 우리 남편이 명함 받았다고 하던데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장미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조금 찜찜했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믿었죠. 며칠 후 장미라는 골프장에 갔습니다. 회사 거래처 사장들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이었어요. 미래물류는 작은 회사였지만 장미라는 이런 자리를 통해 인맥을 쌓곤 했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사장이라는 사업가가 장미란에게 말을 걸었어요. 장 대표님, 며느리가 정아람이라고 했죠? 혹시 나이가 30대 초반인가요? 장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왜요?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경제신문에서 그 이름을 봤는데 하늘그룹 상무더라고요. 나이도 30대 초반이고 혹시 같은 사람 아니에요? 장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하늘그룹이라고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황당한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는 고물상 딸인데 그런 큰 회사 상무가 될 리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혼해서 쫓아냈어요. 이사장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동명이인인가 보네요. 근데 나이도 비슷하고 얼굴도 비슷하다던데. 하늘그룹 하면 업계 최고 아닙니까? 장 대표님도 그쪽이랑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장미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맞아요. 미래물류는 하늘그룹 계열 협력사들과 주로 거래했어요. 그게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동명이인일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장미란은 그렇게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아람이라는 이름이 2번이나 나왔어요. 집에 도착한 장미란은 상호를 불렀습니다. 상호야, 하람이 그때 회사 어디 다닌다고 했지? 상호가 TV를 보며 대답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요.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요. 왜요? 장미란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무슨 소리요? 장미란이 주저하다 말했어요. 하람이랑 같은 이름, 같은 나이에 하늘그룹 상무가 있대. 그것도 얼굴까지 비슷하다고. 상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요. 하람이가 대기업 회사 상무라고요? 걔는 고물상 딸이고 학벌도 별로고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장미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겠지. 내가 괜히 신경 쓰나 봐. 하지만 그날 밤 장미란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설마, 정말 그럴 리 없겠지? 다음 날 장미란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비서에게 말했어요. 하늘그룹 홈페이지 찾아봐. 임원 명단 있나 확인해봐. 비서가 곧 컴퓨터로 확인했습니다. 대표님, 홈페이지에 임원 소개가 있는데요. 사진은 없고 이름만 나와 있어요. 정아람 상무, 전략기획본부 담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정아람 상무가 있다고요? 하지만 사진이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대표님. 장미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명이인이야. 그래, 틀림없어. 우리 며느리가 재벌 회사 상무일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미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오후 장미란은 거래처 미팅을 갔습니다. 재활용 업체 사장님과의 미팅이었어요. 계약 갱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사장님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장 대표님, 요즘 하늘그룹 쪽에서 협력사 관리 강화한다던데 들으셨어요? 이번에 새로운 정상무가 직접 챙긴다더라고요. 장미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상무요? 네. 정아람 상무요. 젊은데 되게 능력 있다고 소문났어요. 우리도 이번에 그쪽이랑 계약 재검토 들어간대요.
장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아람. 또 그 이름이에요. 그 정상무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30대 초반이고 되게 똑똑하다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래 재벌 집안 사람이라던데요. 장미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팅을 빨리 끝내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람이가 정말 하늘그룹 상무라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짓은? 장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그 애는 고물상 딸이야. 내가 직접 확인했잖아.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미란은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장미란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어요. 경제신문을 보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일면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장미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일면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큰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늘그룹 ESG 전략 대폭 확대, 정아람 상무주도. 장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 여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였죠.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하지만 장미란은 그것도 신경 쓰지 못했어요. 신문을 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그룹 정아람 상무가 전략기획본부를 이끌며 ESG 경영 전략을 전면 개편하고 있다. 정 상무는 고 정진석 회장의 외동딸로 2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최근 복귀했다. 업계에서는 그녀의 복귀가 하늘그룹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미란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고 정진석 회장의 외동딸. 그럼 하람은 재벌 상속녀였다는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미란이 비틀거리며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정혜진이 서 있었어요. 정혜진이 신문을 펼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장 대표님, 사진 속 사람이 당신 며느리 맞죠? 이름도 정아람이고 얼굴도 똑같은데요. 장미란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혹시 진짜 그 며느리가 재벌이었던 거 아니에요? 하늘그룹 하면 업계 최고잖아요. 장 대표님 회사도 거기 협력사들이랑 거래하는 거 아니었어요? 장미란의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맞아요. 미래물류의 거래처 대부분이 하늘그룹 계열이었어요. 그게 회사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죠. 말도 안 돼요. 그 애가 고물상 딸이라고. 아버지가 고물상 한다고. 정혜진이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고 정진석 회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물상이 아니라 재활용 업체 재벌이었던 거예요. 장미란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람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게 고물상이 아니었어요. 재활용 사업이었던 거죠. 어머, 그럼 장 대표님이 재벌 며느리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올 정도면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정혜진의 말에 장미란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하람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부엌에 가두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사모님들 앞에서 창피 주고 심지어 머리채까지 잡았죠. 그때 상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장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상우에게 내밀었어요. 상우는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하람이라고요?
하람이가 재벌 상속녀였다고요?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앞에서 우편함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호가 나가서 확인했어요. 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하늘그룹. 상호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식 문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상호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어요. 엄마, 이거. 장미란이 서류를 빼서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하늘그룹과 미래물류 간의 모든 협력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죠. 보증금도 전액 회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아래에는 서명이 있었어요. 하늘그룹 전략기획본부 상무 정아람. 장미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 잠깐만. 하늘그룹이면 우리 거래처 절반이 거기 협력사잖아. 이거 계약 다 끊기면 우리 회사 당장 망하는 거야. 상호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확인했어요. 엄마, 이 서명 진짜 하람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예요. 재벌 며느리한테 고물이나 주우라고 했다고요. 장미란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재벌한테 발로 차기까지 했는데. 정혜진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집안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장미란과 상호만 거실에 남았어요. 상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거래처들한테 연락해봐요. 하늘그룹 쪽 협력사들 말이에요. 장미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 미래물류 장미란인데요. 다음 주 납품건은. 전화 너머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장 대표님. 죄송한데 저희도 방금 본사에서 연락 받았어요. 미래물류랑 거래 중단하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10년 넘게 거래했잖아요. 저희도 난처하지만 본사 지시라 어쩔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미란은 다른 거래처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모두 본사 지시로 거래를 중단한다는 거였죠. 5통, 10통. 전화를 걸 때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장미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끝났어. 우리 회사 끝났어. 상호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게 다 하람이가 한 거예요. 복수하려고 일부러 이런 거라고. 장미란이 비명을 질렀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 애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애가 재벌인 줄 어떻게 알아? 고물상 딸이라고 했잖아. 상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한 거라고. 아, 어떻게? 회사가 망하면 우리는. 장미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람이 한테 가자. 당장 가서 빌어야 해. 무릎 꿇고 빌면 혹시. 상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지금 와서 빈다고 용서해 줄까요?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머리채까지 잡았잖아요. 하지만 장미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는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죠. 장 대표님, 대출 연장건은 승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요. 뭐라고요? 그럼 기존 대출은요? 조기 상환 요청드립니다. 2개월 안으로 전액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거래처는 다 끊기고 은행에서는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하고
회사는 정말로 망하는 거였어요. 직원들도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서로 속삭거렸죠.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장미라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에 실린 하람의 사진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차갑고 당당한 표정. 자신이 무시하고 학대했던 며느리가 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내가 재벌을 고물상 딸이라고. 장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회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눈물이었죠. 상호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상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과장, 자네 전 부인이 하늘그룹 정상무라던데 사실인가? 상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전 부인입니다. 이혼했어요. 이혼을? 왜? 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법인도 하늘그룹 쪽 감사받고 있잖네. 이번에 협력사 거래 중단으로 관련 감사 들어간대. 자네가 거기 연루되면 곤란한데. 상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사에서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장미란과 상호는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그룹이 협력사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정아람 상무는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장미란이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TV가 꺼졌어요. 내일 당장 하람 회사로 가야 해. 무릎 꿇고 빌어야 해. 상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지금 와서 빈다고 용서해 줄까요? 장미란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그래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어? 회사 망하고 우리 거리에 나 앉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장미란은 하늘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5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었어요. 평생 이런 큰 건물 앞에서 작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장미란은 로비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방문 예약이 있으신가요? 정아람 상무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그 사람. 예약 없으신 분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장미란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급한 일이에요. 꼭 만나야 해요.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장미란은 할 수 없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결심했습니다. 하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장미란은 추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전문이 열리고 하람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하람은 당당했습니다. 직원 몇 명이 그녀를 따르고 있었어요. 하람은 차분하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죠. 장미란이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람아. 하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미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장미란이 하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하람아. 아니, 상무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하람의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람은 무표정했습니다. 장미란이 계속 애원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계약 다시 해주세요.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은 어떡해요? 하람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와서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줄 알아요?
장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이요. 하람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머리채 잡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눈물이에요? 제 아버지 돌아가시는데도 병원 못 가게 막을 때는 언제고요? 장미란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람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어요. 어머님, 힘들어도 인간다운 예의는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머님은 그 선을 넘으셨잖아요. 제발, 회사만은. 하람이 냉정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회사요? 제가 왜 어머님 회사를 살려줘야 하는데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저녁 준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사정이에요? 장미란이 하람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하람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하람이 장미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은 지금 회사가 아까워서 우는 거예요. 저한테 한 짓이 미안해서가 아니라요. 장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람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람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죠? 고물상 딸이라고. 우리 덕에 배불리 먹은 주제라고 하셨죠. 그 말 기억나세요? 그건 내가 정말 하람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계약 해지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장미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회사 직원들도 있는데. 하람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직원들 걱정은 어머님이 하셔야죠. 회사 경영을 잘못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단지 거래를 중단한 것뿐이에요. 거짓말. 너 나한테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하람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시고 아버지 장례식 날 쫓겨났는데 말이에요. 장미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람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진짜 반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회사 걱정만 하고 계시잖아요. 제게 사과하는 것도 회사 때문이고요. 죄송하지만 전 이제 가봐야겠어요. 하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장미란이 바닥에서 소리쳤어요. 정아람, 너 이러다 후회할 거야. 너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 잃으면 그것도 다 네 책임이야. 하람이 잠시 멈춰섰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직원분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아니에요. 하람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장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망했어. 다 망했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장미란은 초라하게 그 자리에 남겨졌어요. 한편 차 안의 하람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어요. 감정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하람은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박 팀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상무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상무님, 진우님이 연락 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박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물류 부실채권 매입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분 55% 확보했습니다. 하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네요. 네, 상무님. 미래물류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채권자들이 급하게 채권을 매각했거든요.
진우님이 그걸 재빠르게 매입했습니다. 하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경영권을. 네. 지분 55%면 충분합니다. 임시주총 소집이 가능합니다. 하람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로 임시주총을 소집하세요.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입니다. 박 팀장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상무님, 정말 여기까지 하시는 겁니까? 계약 해지만으로도 충분히. 하람이 박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어요. 팀장님, 그분들이 저한테 한 짓을 아세요? 박 팀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계약 해지는 시작일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일주일 후 임시주총 준비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나갔습니다. 하람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미라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은행에 사정하고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늘그룹과 관계가 끊긴 회사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업계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전 회사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장미란에게 가져왔어요. 대표님, 법원에서 온 우편입니다. 장미란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공식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임시주총의 소집 통지서. 장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미래물류 주식회사 임시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미래물류 본사 회의실 대표이사 장미란 해임. 장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누가 감히 자기를 해임한다는 거죠? 서류를 계속 읽었어요. 소집 청구인 명단에 낯선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 주총은 지분 55%를 보유한 주주들의 청구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장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55%?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70%를 갖고 있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지난주에 채권자들이 지분을 매각했다는 연락 받으셨잖아요. 그때 지분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장미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주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채권자들이 급하게 채권을 처분했어요. 그 채권에는 회사 지분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럼 누가 내 지분을 가져간 거야? 장미란이 다급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장 대표님,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거래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틀 후 주총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장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호야, 큰일 났어. 주총 소집됐어. 나를 해임한다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군가 우리 회사 지분을 55%나 가져갔어. 나를 쫓아내려고 해.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하람이가. 장미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계약 해지도 모자라 회사까지 빼앗으려고. 이틀 후 임시주총 날이 밝았습니다. 장미란은 회사 회의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반대편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장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중년 남성이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무자문사 진우입니다. 장미란이 명함을 받아들고 바라봤어요.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미래물류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지분 55%를 확보했습니다. 장미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부실 채권 매입. 누가 당신한테 그런 지시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람이 들어왔어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미란은 하람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전부 네가 한 거야? 하람이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니, 이제는 장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장미란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네가 내 회사를 빼앗으려고 이러는 거야? 하람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매입한 거예요. 진우 씨,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우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미래물류가 자금난에 빠지자 여러 채권자들이 채권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그 채권들을 적법하게 매입했고 그 결과 지분 55%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장미란이 소리쳤어요. 이건 계획된 거잖아. 계약을 끊어서 우리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그걸 헐값에 사들인 거라고. 하람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장미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람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계약 해지는 시작일 뿐이었어요. 제 진짜 목표는 이거였어요. 경영권을 가져오는 것. 장미란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하람이 일어서서 장미란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았을 때 이미 결심했어요. 어머님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단순히 계약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하람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님은 20년 동안 이 회사를 이뤄왔죠.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 회사를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장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 이 회사는 내 인생이야. 내가 평생 이뤄온 거라고. 하람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아버지 임종도 못 보게 막았죠. 어머님의 회사가 어머님 인생이라면 제 아버지는 제 인생 전부였어요. 장미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임시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 장미란 해임 의건입니다. 지분 55%를 보유한 주주들이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장미란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안 돼. 제발 안 돼.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 있던 주주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장미란 대표이사 해임건 가결되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장미란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이뤄온 회사,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회사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어요. 장미란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하람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은 당당했어요. 주총이 끝난 후 장미란과 상호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상호는 회사에서 불려갔어요. 상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과장, 미안하지만 우리 법인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네. 하늘그룹 쪽 감사건으로 자네가 연루되면 법인 이미지에 타격이 크거든. 상호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해고당한 거였죠. 새 직장을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다른 지원자로 결정했습니다. 상호는 몰랐습니다. 업계에 이미 소문이 퍼졌다는 걸. 하늘그룹 정상무의 전 남편. 회계사로서 신뢰를 잃은 사람.
아무도 그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까지 봤지만 떨어졌어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장미라는 더 비참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쌓은 인맥도 소용없었습니다. 사모님 모임에 나가려 했지만 김 여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는 장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모임에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도 불편해 하시거든요. 골프장 회원권도 취소됐습니다. 회비를 낼 수 없었거든요. 친척들도 등을 돌렸어요. 박고모와 강이모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무도 장미란을 찾지 않았어요. 장미란과 상호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20평도 안 되는 작은 월세 빌라로 이사했어요. 이사한 날 밤 장미란은 텅 빈 빌라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상호도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떡해요? 장미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몰랐거든요. 한 달 후 장미란은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하늘그룹 본사를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로비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장미란은 건물 밖에서 기다렸어요. 해가 질 무렵 하람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당당하고 우아했어요. 장미란이 철창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람아, 제발 나 좀 살려줘. 하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미란을 바라봤어요. 장미란은 다리에 매달려 애원했습니다. 하람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회사라도 돌려줘, 제발. 어머님, 이제 와서 빈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요? 장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도 팔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어머님을 도와줘야 하는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뭘 해줬는데요? 내가 정말. 하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이 진짜 반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회사가 아까워서 우는 거잖아요. 제게 한 짓이 미안해서가 아니라요. 장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람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하람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고물상 딸이라고 무시하셨죠. 그 모든 게 어머님의 선택이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하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장미란이 벽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정아람, 너 이러다 후회할 거야.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하람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은 어머님이 책임져야 해요. 그게 정의예요. 장미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하람은 미래물류 전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회의실에는 불안한 표정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하람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셨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하람을 바라봤어요. 전 대표가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모두 이번 주 안으로 100% 지급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께는 하늘그룹 계열사나 협력업체로 재취업을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경력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니까요. 한 직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상무님, 저희는 장 대표와 일했는데 괜찮을까요?
하람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셨고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경영진의 잘못으로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죠.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직원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하람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그날 오후 하람은 미래물류 협력업체 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업체들이었지만 오랜 세월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하람이 말했습니다. 사장님들, 전 대표가 밀린 대금 모두 오늘 안으로 100%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한 사장님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석 달째 대금을 못 받아서 직원 월급도 못 줄 뻔했어요. 하람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성실하게 일하신 대가예요. 앞으로 하늘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람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하람은 혼자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국화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봤어요. 진심으로 사랑도 해봤고요.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잔인하더라고요. 하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일할게요. 아버지가 평생 이뤄온 회사, 제가 더 크게 키울게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업가가 될게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약한 사람을 돕고 공정하게 거래하고 사회에 기여하라고. 저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처럼요. 하람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빛은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할게요. 하람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하람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박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새로운 ESG 프로젝트 시작할까요? 하람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작하죠. 재활용 사업을 더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요.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무님. 하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람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정의롭고 능력 있는 사업가였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장미란과 상호는 자신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어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